그대들은 나이 들미 반가우시오. 어떤 이는 젊은 시절에 고되게 살아온 기억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오. 젊을 적엔 가질 수 없었던 여유가 있기에 지금이 더 좋다고 말이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말할 것이오. 나는 어렸을 적엔 하루빨리 나이 들기를 바랐고 나이가 들어서는 무엇을 내주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찬란한 젊음을 갈망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곱고 아름답게 늙고 싶소. 얼굴과 겉모습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자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싶다오. 존경받지는 못할지언정 손가락질 받는 추한 늙은이가 되고 싶지 않소. 나이가 들면 지혜와 자애가 더불어 오는 줄 알고 살았는데 오래된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 같이 사람도 나이 들면 추하게 썩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소. 세월이 흘러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얻기도 하지만 젊은 날의 실수들과 그것들을 통해 얻은 배움을 나이가 들어 망각하게 되기도 한다오. 그들을 보며 혀만 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 삼아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거나 누군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오. 어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장씨는 5살, 7살 어린 아이들이 있는 네 식구의 가장이었소. 아내의 건강이 좋지 못한 탓에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소. 그리고 아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소. 시골이지만 읍내에 위치해 있어서 장사는 잘 되었는데 장 씨에겐 다른 고민이 있었소. 건물 주인인 70대 노인 남 씨 때문에 가게를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오. 남 씨는 그 건물의 꼭대기 층에서 홀로 살고 있었어. 건물은 아들 명의인데 아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고 남 씨가 건물 관리를 하고 월세를 받으며 생활한다 들었어. 사실 계약을 할 당시부터 남 씨 때문에 망설였었다오. 가게 앞 주차장과 상가 안에 쌓여있던 폐기물을 세입자가 알아서 치워야 한다는 황당한 말에 다른 곳을 알아볼까 하였는데 마을에서 카페를 하기에 좋은 위치이기도 했고 아내도 마음에 들어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어. 그리고 장 씨가 200만 원을 들여서 직접 폐기물들을 치워야 했다오. 장 씨는 카페에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장사 준비를 하였는데 늘 남 씨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서 장 씨를 따라 가게에 들어오는 남 씨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어. 어이, 달달한 다방커피 한 잔 타줘봐. 아직 기계가 켜지고 있어서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타면 되는 걸 뭘 또 기다려? 그럼 믹스커피라도 타드려요? 지금 노인네라고 무시해? 내 입은 뭐 싸구려라는 소리야? 돈도 내지 않고 당연한 듯 매일 커피를 타달라는 노인 남 씨. 이런 신랑이 같은 대화는 이제 일상이 되었어. 이렇게 안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지나가던 사람도 궁금해서 들어오는 법이야. 아직 젊으니까 그런 건 잘 모르지. 어른이 하는 말은 잘 새겨들어.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처음엔 고마웠던 장 씨의 조언이 시도 때도 가리지 않자 나중에는 괴로운 마음이 들었어.
남 씨가 사장이고 자신이 직원이 된 듯했어. 카페 근처엔 오일장이 섰는데 사람이 많이 몰리는 날이라 카페도 장날은 장사가 아주 잘 되었어. 손님이 아무리 가득 찬 날에도 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했다오. 아이고, 날이 왜 이렇게 더워? 어이, 장 사장. 시원하게 얼음 들어간 음료수 한 잔 줘봐. 어르신,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회용 컵에다가 타서 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가 돈 안 낸다고 쫓아내는 거지. 내가 공짜로 마시는 건 줄 알아? 아침에 장 사장 대신 요압도 쓸어주고 주변 관리도 서비스로 해주는 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누굴 공짜로 빌어먹는 노인네 취급하는 거야. 점점 큰 소리를 내자 주변 시선이 모이기 시작했어. 장 씨는 말을 더 보태봐야 장사에 지장만 있을 듯해서 얼른 원하는 음료를 타서 내줬어. 내가 있으래도 안 있어. 아무튼 요즘 젊은 것들은 늙으니 공경이라곤 몰라요. 나 때는 안 그랬어. 빈정이 상했는지 가게 문을 뻥 차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겠어? 죄송합니다.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장 씨의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졌어. 그동안 남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공짜로 얻어먹은 커피만 대충 세어도 300잔이 넘어갈 것 같았어. 돈을 받으라는 아내의 말에도 건물 주인이기도 했고 어르신 위하는 마음에 군말 없이 좋았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딱 이런 상황을 위한 말인 듯 했어. 비교적 한가한 날에는 남 씨의 지인들까지 합세를 했다오. 장씨, 여기 커피 3잔. 가끔 남 씨와 카페에 들르는 동네 주민들인데 그들도 돈을 안 내긴 마찬가지였어. 이거 장 사장 먹어. 서울에서 변호사 하는 우리 아들이 준 건데 아주 좋은 거야. 장 사장이니까 특별히 주는 거야. 남 씨가 웬 홍삼액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주며 말했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장 씨는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 그 짠돌이 남 씨에게 이런 걸 받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하고 속으로 생각했어. 여기 커피 3잔 나왔습니다. 아이, 갖다 줘야지. 다리 아픈 노인네들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그래. 요즘 세상이 이상해졌어. 주문을 했으면 직접 갖다 줘야지. 이것도 네가 해라. 저것도 네가 해라. 장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커피를 갖다 주었어. 물론 아무도 계산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래도 처음으로 남 씨에게 선물을 받았기에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자 속을 달래었어. 장 사장, 서울에서 왔다고 했지? 네, 서울에서는 무슨 일 했나?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그래? 잘 때려쳤네. 월급 받아서는 부자 못 돼. 장 사장 애들도 잘 가르쳐. 내가 자식 같아서 하는 소리야. 아,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러자 남 씨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 장 사장은 운 좋은 줄 알아? 내가 말이야. 월급쟁이랑은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이야. 하하. 네. 그러세요? 불과 며칠 전에도 남 씨와 동네 식당에서 마주쳤는데 부동산 직원인 젊은 여자 둘과 같이 와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어. 그러면서 남 씨는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자신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일장연설을 시작하였어. 그러는 남 씨도 건물은 아들 것이었고 본인은 특별히 큰 부자는 아니었다오. 다만 월세를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어.
시간이 많은지라 동네에 이곳저곳 참견하고 다니는 것도 일이라면 일이었어. 월급쟁이가 아니니 대화에 껴주겠다는 남씨의 말투엔 은은하게 사람을 깔보는 느낌이 있었어. 장씨는 늘 남씨와 대화하면 불편하고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겉으론 알았다 대답하며 속으론 딴 생각을 하곤 했어. 노인들이 앉아서 서로의 자식이 잘났다. 누군 어떻다더라 하는 소리가 카운터까지 크게 들렸어. 장씨는 지금은 저런 장면을 보며 혀를 차지만 자신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까 걱정이 들었어. 노인들은 그렇게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시에 장씨의 아내가 들어왔어. 일이 한가할 때는 출근을 안 했는데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온 듯 했어. 어이, 이런 커피 타는 일은 여자가 해야지.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일도 하고 그래야 병도 안 나는 법이야. 그러면서 쌩 나가버리는데 장씨의 아내도 황당한 표정을 지었고 장씨도 이번만큼은 울컥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오. 아내가 아파서 내려온 사정을 뻔히 알면서 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가 듣기 거북했어. 쫓아나가려 하자 아내가 급히 말렸어. 됐어요. 저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요. 점점 도를 지나치잖아. 괜찮아요. 그러려니 하자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남씨가 주고 간 홍삼을 보며 아내가 물었어. 그제야 상자를 본 장씨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 그래, 오늘은 이것도 줬으니까 참아야지. 아까 주인 할아버지가 주시더라고. 웬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엄청 좋은 걸로 줬대. 당신 먹으면 되겠다. 하나씩 먹어요. 그러곤 아내가 홍삼을 까서 쭉 들이켰어. 좋은 거라니까 왠지 힘이 나는 것 같네? 아내가 깔깔 웃다 말고 빈 봉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어. 왜 그래? 장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장씨의 아내가 경악했어. 여보, 먹지 말아요. 들이키려던 홍삼을 뺏어가며 아내가 말했어. 이거 유통기한이 5년이 넘었어요. 뭐야? 어서 뱉어! 이미 삼켰는데 어떻게 뱉어요? 장씨의 아내는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화장실로 뛰어갔어. 1~2달 지난 것도 혹시나 해서 잘 먹지 않는데 5년이면 효능이 없는 것은 둘째치고 없던 병도 생길 정도 아니겠어. 몇 달 지난 것도 아니고 5년이 넘게 집에 있었다면 남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쩐지 평소답지 않게 친절을 베푼다 했어. 장씨는 황급히 남씨를 쫓아갔어. 멀리 지인들과 걸어가는 남씨를 붙잡고 홍삼을 돌려주었어. 이거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네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먹어도 돼. 그럼 알고 주신 겁니까? 몸에 좋다고 주셔놓고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장씨가 따지고 들자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도리어 열을 내는 것 아니겠어? 챙겨줘도 지랄이야. 안 먹을 거면 이리네. 동네 창피하게 길거리에서 이래. 그러더니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가버렸어. 설마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걸 알고도 준 그놈의 심보가 놀라웠어. 그뿐만이 아니었어. 어느 날 남씨의 손자들이 방문한 날이었어. 그날은 유독 한가한 날이라 장씨의 아이들도 카페에 와 있었어. 건물 앞 주차장이 넓은 편이었는데 남씨가 손주 온다고 주차장 한켠에 큐브로 된 수영장을 설치해놨어. 물놀이 하려나 보네.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설치된 수영장을 보자 장 씨의 아이들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았어. 나중에 물 받아줄 테니까 그때 놀자. 아이들을 달래고 있는데 남 씨가 가게 쪽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 장 씨의 아이들도 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놀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인가 생각했어. 그런데 가게 문은 열지 않고 문 밖에 있는 호스에 물을 틀더니 질질 끌고 수영장까지 가는 것이요. 줄이 짧은지 수영장을 가게 쪽으로 옮기는데 너무 가까워져서 손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의 거리까지 오게 되었어. 그리고 그것도 그것이지만 밖에 있는 호스는 장 씨가 수도세를 내고 있는데 그걸 양해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도 문제였어. 수영장 크기가 작지 않아 보이는데 그걸 다 채우려면 적으나 많으나 돈이 나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소. 남 씨가 물 좀 쓰겠다고 물어보았다면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말도 없이 가져가니 어이가 없었다오. 예의를 몰라도 저렇게 모르는데 입만 열면 예의나 공경 타령이니 참 아이러니했소. 한마디 해야 할까? 애들이 쓰는데 쪼잔하게 물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진 맙시다. 또다시 한숨만 쉴 뿐이었어. 1시간가량 물을 받고선 남 씨의 손자들이 물놀이를 하기 시작했어. 당신은 애들 데리고 들어가 봐. 장 씨의 아이들이 부럽게 쳐다보는 것이 신경 쓰여 아내에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였소.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갔소. 그러고는 5분 정도 후에 가게 밖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아니겠소? 그 소리엔 장 씨의 아내 목소리가 섞여 있어 놀라서 뛰어나가 보았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물도 말도 없이 쓰셨잖아요. 뭐? 물값이 아까워? 옛다. 남 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장 씨 아내의 얼굴에 집어던졌소. 장 씨가 뛰어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소. 왜 그래? 당신이 물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라면서 왜 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저 할아버지가 우리 애들 꿀밤을 때리잖아요. 뭐? 장 씨가 깜짝 놀라 남 씨를 쳐다보았소. 남 씨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오. 어른이 꿀밤 한 대도 못 때려. 누가 들으면 내가 애들을 팬 줄 알겠네. 장 씨의 아내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어찌된 일인지 설명했어. 장 씨의 아이들이 수영장 옆을 지나가며 물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던 모양이요. 그걸 본 남 씨가 너네 엄마한테도 수영장 사달라고 하라며 쫓아내다가 아이들이 물속에서 손을 빼지 않자 꿀밤을 한 대씩 때린 것이요. 마침 뒤를 돌아본 장 씨의 아내가 그 장면을 딱 목격하게 되었어. 기가 막혀 따지는 아내에게 남 씨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수영장도 하나 사주라고 하자 장 씨의 아내도 수도세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 그렇게 돈 많은 양반이 남의 물을 훔쳐다 쓰고 애들 머리까지 때립니까? 때리긴 누가 때려? 세상 참 각박해졌구만.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다가 꿀밤 몇 대 때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애들 교육을 왜 당신이 시키냐고요. 뭐? 당신? 건방지게 어린 놈이 예의를 밥 말아먹었나? 나이를 먹어도 곱게 좀 드십시오. 그렇게 늙을까 무섭네요. 장 씨는 가게 뒷정리도 하지 못하고 불만 끄고 식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어. 어찌나 분이 안 풀리던지 장 씨 아이들이 눈치를 볼 정도였어. 그냥 우리 가게 정리하고 다른 데로 갑시다.
이래서는 제명에 못 살겠어요. 이렇게 급하게 나가서는 권리금도 못 받을 텐데. 기계나 테이블은 다 가져가면 되죠. 인테리어 얼마나 했다고요. 어차피 이제 곧 1년 계약 기간은 끝나잖아요. 일단 내가 내일 가서 따질 것 따지고 제대로 얘기해 볼게.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장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어. 카페 문 앞을 누가 1톤 트럭으로 막아놓은 것 아니겠어? 출입문에 바짝 붙여놓아서 실수로 주차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어. 범인은 뻔했어. 문이 바깥으로만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트럭에 올라타서 문을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었어. 장 씨는 건물 4층으로 쫓아 올라갔어. 초인종을 마구 누르자 남 씨가 걸쇠를 잠근 채로 문을 빼꼼 열었어. 이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짓입니까? 뭐가? 가게 문을 저렇게 막아 놓으시면 어떡해요? 내 건물에 내가 주차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저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난 모르니까 알아서 해.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뭐가 무서워?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야. 그러고는 문을 쾅 닫는데 그 바람에 장 씨의 손가락도 문틈에 껴서 시퍼런 멍이 들고 말았어. 손가락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노인의 추악함에 할 말을 잃었어. 멍든 손가락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섰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지만 장 씨는 이곳을 떠나야 해결이 될 것임을 깨달았어. 몇 일 뒤에 차를 쓸 일이 생겼는지 입구를 막아놨던 차는 뺐지만 장 씨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 남 씨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가게를 빼겠다고 통보를 해둔 상태였어. 다음 세입자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증금을 빼주게 생긴 남 씨가 노발대발하였는데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 그러고는 서울에 있는 남 씨의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어. 실제 건물 주인이 남 씨의 아들이었기에 보증금 이야기도 단단히 일러두었어. 그리고는 장 씨는 차 타고 1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로 가게를 옮겼다오. 멀지는 않지만 남 씨가 워낙 동네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것이요. 아직도 장 씨는 카페에 어르신이 들어오면 경계가 되었는데 남 씨와 같은 노인이 흔한 것은 아니었다오. 그렇다고 아예 없지도 않았는데 대뜸 들어와서 물만 마시고 간다거나 음료를 사지 않고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이용하고 간다거나 없는 메뉴를 내놓으라고 우기는 일은 심심치 않게 있었다오. 하지만 남 씨에 비하면 그 정도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어. 그저 옛날 사람들이니까 이해하자 하는 마음에 조용히 넘어가곤 했어. 그래도 옆마을이라 종종 단골 손님들이 새로 옮긴 가게로 찾아오곤 했어. 1, 2년 정도 지났을 때쯤 남 씨에 대한 소문도 듣게 되었어. 아들 명의였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 아들 가족은 이민을 갔다나 어쨌다나 홀로 남은 남 씨는 근처 원룸에서 지내게 되었다고도 한 것 같았어. 그 소식을 듣고도 장 씨는 기쁘지 않았어. 자식 자랑, 돈 자랑이 전부였던 노인이 이제 낙도 없이 쓸쓸히 살 것에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오. 남 씨를 보면 꼭 놀부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 말년까지 비슷해졌다 싶었어. 주변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인들을 보게 되어
그럴 때면 그런 이들의 과거를 상상하게 된다오. 저 사람은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괴팍해졌을까? 나이가 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더 큰 비난을 받게 된다오.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저렇구나. 그리곤 노인이라 추하고 노인이라 말귀가 안 통한다고 손가락질하곤 하오. 그것이 진실은 아니겠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나도 모르게 추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어. 무심코 하는 행동들로 인해 그런 욕을 먹으며 살 필요는 없지 않겠어? 나이 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오. 첫째,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참견하고 조언하는 것이요.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된다면 안 하는 쪽이 무조건 옳은 법이요. 특히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한다면 말을 가려가며 할 줄 알아야 하고 침묵은 더 좋소. 조언도 상대가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나서서 하지 마시오.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듣는 이에겐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 있고 내 말이 꼭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명심하고 살아야 하오. 노인이 욕먹는다면 그 이유의 팔아른 말 때문이요. 이것만 조심해도 패가망신은 면할 것이요. 둘째, 자기 돈만 아까워하고 남에겐 얻어먹으면서 좀스럽고 인색하게 구는 것이요. 스스로는 알뜰하다 생각할지